네, 5월 1일, 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네, 어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인사 발표가 있었습니다. 신문들 평가 어떤지 궁금하네요. 네,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국일보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을 보시면요, 대통령실 다이어트, 서육남 편식은 여전하다라고 써 있는데요. 네. 공약했던 대로 규모는 줄어드는 모습이었는데 서울대 60대 남성에 편중된 건 여전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언론이 깜짝 인사는 없었다라고 보는 것 같았는데요. 어제 국가안보실장에 김성한 전 차관이 내정된 걸 포함해서 수석급 이상 인사 11명이 발표가 됐습니다. 신문이 정리한 걸 보면요, 이 가운데 10명이 남성이었고 나이 평균을 보면 60.1세로 나타났습니다. 또 출신 지역으로 보면 호남은 단 한 명도 없었던 것도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일보는 다양성이 실종됐다는 일기 내각과 다를 바 없었고 또 능력주의라는 기준도 퇴색됐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당선인과 친분이 있거나 같이 일한 경험이 있는 인사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비서관을 포함해서 후속 인사가 나올 텐데 그때는 또 어떤 평가가 나올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청년들이 얼마나 발탁이 될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죠. 오늘부터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시작이 되죠. 어떻습니까, 일정? 예, 그렇습니다. 서울신문이 이제 오늘부터 인사청문회 슈퍼위크가 시작이 된다라고 제목을 썼고요. 표로 그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6명의 청문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리는데 파행 끝에 미뤄진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청문회가 오늘과 내일 열립니다. 정말 그동안 과정을 지켜보면 어떻게 진행될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추경호 기재부 장관 후보자,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 또 박보균 문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오늘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이른바 한호철이라고 불리는 민주당의 낙마 대상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리는데요. 먼저 나서는 건 정호영 복지부 장관의 후보자입니다. 그동안 정말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슈를 온통 다 빨아들이고 마지막에 사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도 제기가 됐었는데 일단 그 의혹은 사실은 아닌 분위기로 가고요. 청문회까지는 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동안 나온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청문회에서 소상히 설명하겠다라고 답을 해왔는데 아마 많은 분들께서도 이 청문회를 주목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는 4일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리고 6일에는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진행이 됩니다. 인사 검증 실패냐, 발목 잡기냐 이걸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지방선거 이제 한 달 딱 남았습니다. 가장 관심 가는 곳 두 곳이죠. 경기도 그리고 서울. 후보들의 지지율 조사가 있었나 보네요. 네, 여론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최대 승부처 서울, 경기 그리고 여기 나오지 않은 인천까지 수도권 세 곳으로 보통 얘기가 되는데요. 민주당은 최소 2곳 이상 그리고 국민의힘은 3곳 모두에서 승리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중앙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조사를 했고요. 서울은 성인 남녀 1,006명, 경기는 1,058명, 인천은 8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입니다. 경기 지역을 먼저 보면요. 김동연 후보 42.6%, 김은혜 후보 42.7%, 단 0.1%포인트 차로 정말 초접전으로 나타났고요. 이걸 세대별로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20대부터 40대까지는 김동연 후보를, 그리고 60대 이상은 김은혜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별로 봐도 이전 대선 때의 패턴이 재현됐는데요. 남성은 김은혜 후보를 더 지지했고 여성은 김동연 후보를 더 지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정말 끝까지 알 수 없는 흐름으로 전개가 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서울시장은 꽤 큰 격차가 나타났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54.6%, 송영길 후보가 32.7%로 나왔는데요. 격차가 무려 20%포인트 이상 벌어졌습니다. 지난해 재보궐선거 때 오 시장과 박영선 당시 후보 득표차가 18.3%포인트 차였는데 그때보다도 더 벌어졌다라는 부분에 신문은 주목하고 있었고요. 또 세대별로 봐도 경기지사 후보 조사 때와는 달리 20대와 30대도 모두 오세훈 후보의 지지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인천에서는 유정복 전 시장이 41.5%, 박남춘 현 시장이 36.3%로 오차 범위 내이긴 하지만 국민의힘 후보가 조금 더 앞서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 달 정도 딱 남은 상황인데요. 끝까지 뜨거운 경쟁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지방선거에서 같이 치러지는 게 보궐선거도 있잖아요. 그 소식도 좀 볼까요? 예, 다음 신문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지방선거와 보궐선거를 두고 뭐 대선의 2라운드다, 또 미니 총선이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각 당도 총력을 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당선인 측의 집무실 이전 강행이나 아니면 인사 실패 논란 등을 부각하면서 대선 패배의 서륙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예.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강행을 언급하면서 다수 의석을 악용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꾸준히 전하고 있다라고 썼습니다. 이런 가운데 역시나 최대 관전 포인트는 이재명 전 지사와 안철수 위원장의 등판 여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전까지 뭐 나오냐 안 나오냐, 나온다면 어디로 나오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현재 가장 가능성 높게 이야기되는 곳 이재명 전 지사는 인천 계양을, 안철수 위원장은 경기 성남 분당 갑입니다. 예. 이재명 전 지사는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으로 또 안철수 위원장은 안랩 본사가 위치한 곳으로 언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두 인물 모두 다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인데 차기 대선 재도전을 위해서는 원내에 입성하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평가가 많기 때문에 출마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두 사람이 나온다면 뭐 미니 총선이 아니라 미니 대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한겨레 일면에 있는 소식입니다. 채석장 붕괴 사고가 있었던 곳이죠. 이곳에 또 추가 의혹이 나왔나 봐요. 맞습니다. 중대재해법 1호 대상 3표 산업이었는데요. 지난 1월에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도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의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3표 산업이 이런 붕괴 조짐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고 또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표가 증거인멸과 허위 진술을 지휘했다라는 내용이 한겨레 신문 1면에 실려 있었습니다. 예. 기사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사고 이전에 이미 토사 위를 오가던 트럭이 뒤집히는 일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네. 이런 내용을 또 본사에 보고를 한 바 있다고 합니다. 근데 본사는 안전 관리에 나서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골재 채취에 나서면서 결국 사고를 피하지 못했다라는 내용 담겨 있었고요. 이 내용만 보면 안전을 소홀히 한 정황으로 볼 수가 있는데 사고가 난 이후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고 이전 현장 사진을 삭제한다던가 예. 안전교육 서류도 조작하려 했다는 내용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정말 뭐 충격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삼표 산업 측은 한겨레 신문과의 통화에서 구체적인 수사 상황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부적절하다면서 직접적인 해명은 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수사로 밝혀질 내용이 있겠죠.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관련 소식인 것 같습니다. 사진을 먼저 좀 볼까요? 이게 뭡니까? 예, 사진 먼저 함께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 수송기 내부의 모습인데요. 화물이 꽁꽁 묶여서 실려가는 모습입니다. 예. 이게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무기들이라고 합니다. 미국은 현재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지원을 강화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는 9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전을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 이 오는 9일은 러시아의 2차 세계대전 승전 기념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를 맞춰서 계엄령 선포를 비롯한 총력전을 선언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서 서방 대 러시아의 확전 우려도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러시아 군용기가 스웨덴 영공을 무단으로 침입하는 일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 스웨덴은 최근 나토 가입 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전해진 나라지 않습니까? 예. 이에 대한 도발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는 며칠 전 국영 방송을 통해서 핵미사일을 발사하고 약 3분 정도 후에 영국 런던이나 프랑스 파리 등 주요 도시가 타격받는 시뮬레이션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정말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흘러가는 모습입니다. 예, 그렇군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저희가 기사로도 전해드렸는데 팜유가 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예. 앞으로 다른 것들도 가격이 많이 오를 거라고 하는데 대안은 없습니까? 뭐 팜유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가격이 지금 계속 꾸준히 오르고 있는 거고요. 예. 공급 자체가 수요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온전한 대책으로 해결하기는 상황은 어려운 지금 현재 실정입니다. 예. 그래도 뭐 이 상황 어떻게든 극복해야 하기 때문에 각국에서는 고육지책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서울신문에 나온 해외 사례들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랑스 같은 경우는 해바라 기유를 사용하던 업체들이 다른 식물성 기름을 사용하더라도 이 제품에 붙은 성분표 라벨을 바꾸지 않아도 되게끔 허용했다고 합니다.
포장지를 새로 인쇄하고 또 공급하려 그러면 시간도 걸리고 비용도 부담하게 되는데 향후 6개월 동안은 라벨을 변경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라는 내용 담겨 있었고요. 예. 또 영국과 스페인 등 유럽은 마트 등에서 1인당 식용유 구매량을 제한하는 식으로 공급을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또 인도는 기존에 튀기던 음식을 찌는 방식으로 바꿔서 판매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예.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이고요. 우리나라도 상황은 비슷한데 이 상황 좀 장기화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이렇게 뭔가 위기가 있을 때 꼭 이런 걸 속여서 팔거나 그런 사람들이 꼭 있더라고요. 그것도 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어제 경기 보신 분들 꽤 많을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 저희 리포트로도 전해드렸는데 대기록을 썼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 환호하고 있는 모습 너무나 보기 좋습니다. 예. 어제 무려 2골을 몰아치는 모습이었는데요. 리그 18호 골, 19호 골을 넣으면서 팀 승리를 이끌었고요. 또 여기 지금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차범근 전 감독의 기록도 깼습니다. 예. 유럽 빅리그에서 한국인으로서는 가장 많은 골을 넣었던 게 1985-86년 시즌에 차범근 감독의 17골이었는데요. 이걸 19호 골까지 늘린 겁니다. 예. 시즌이 끝나려면 아직 4경기가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몇 호골까지 더 넣을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리그 득점 2위에 위치해 있는데 끝까지 득점한 경쟁도 볼만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어제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도움도 하나 추가를 했는데 예. 현재까지 7개의 도움이고요. 만약에 3개가 더 추가가 돼서 10개를 채우게 된다면 3시즌 연속 10골에 10도움이라는 프리미어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대기록을 또 세우게 됩니다. 남은 4경기 중에 강팀으로 평가되는 리버풀, 아스널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좋은 모습 보여주고 또 대기록도 썼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 4경기만 남은 게 조금 아쉽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도 앞으로 활약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